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서민 경제의 발달과 서민 문화를 볼 건데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서민 문화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능검에서.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되게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배점이 그래서 1점짜리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민 경제의 발달,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조선 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서민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배경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대동법. 이 대동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했다가 숙종 때 이르러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게 대동법인데, 대동법은 기존의 특산물을 집집 단위로 이제 특산물로 현물로 걷는 게 아니라 대동법으로 바뀌었을 때는 뭡니까? 여기 있는 가오 단위가 아니라 토지 단위로 바뀌었고, 토지 1결당 12두의 쌀이나 어떤 삼배 혹은 동전으로 걷었던 게 대동법인데, 당시 정부가 이제 쌀이나 삼배로 걷었기 때문에 어떤 특산물, 예를 들어 전라도의 남원에 가게 되면은 남원의 특산물은 목기거든요. 그러면 남원 주민들은 매년 목기를 냈었던 건데, 이제 목기로 걷는 게 아니라 쌀로 걷었잖아요. 그럼 정부가 실제 어떤 왕실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거에 필요한 목기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고용을 했다? 바로 공인이라는 어용상인, 공인들을 고용을 했었던 거죠. 이것도 중요하죠. 대동법 때문에 등장한 상인이 누구라고요?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구입해오는, 그러니까 조달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인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떴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 아까 뭐 남원을 얘기할까요? 목기라고 그랬으니까. 그 목기를 이 공인들한테 팔면 하나씩, 두 개씩 뭐 이렇게 소매로 파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공인 같은 경우는 국가 관청에서 필요한, 왕실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 가기 때문에 이한테 물건을 한 번 팔면 이들도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원에 있는 많은 목기 제조업자들이 제 걸 사주세요, 제 걸 사주세요 라고 경쟁을 할 건데, 그럼 공인의 입장에서는 누구 걸 사겠습니까?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거, 이런 걸로 써야만 자기도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마진을 또 남겨 먹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죠. 전체적으로 수공업자들의 경쟁 과정에서 그러면 품질은 높아지면서 가격은 다운이 되는 이런 현상들. 근데 남원에 예를 들어서 농민인데, 그 농민이 나는 뭐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기 따위는 사서 쓰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쓸 거야 라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원료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고 제작 기간이 한 달이고, 잘 만들긴 했어. 잘 만들었는데 흐뭇합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내가 만든 이 목기하고 똑같은, 전문가들이 만든 목기가 시장에서 1,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만드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사는 게 합리적인 거죠. 아니, 내가 이거 하나 만들려고 원료 구입비가 10,000원이었잖아. 원료 구입비가 10,000원이야. 근데 지금 퀄리티는 똑같은데 팔리고 있는 제품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료 10,000원에 구입할 거를 시장에 가면은 똑같은 제품을 10개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상품, 목기와 같은 이런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었던 게 바로 무슨 법이다? 대동법입니다. 여러분들, 대동법도 하나의 중요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대동법에서 기억할 단어는 공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연결지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항법이에요. 이 이항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고려 말인데, 남부지방으로 서서히 확산되다가 언제? 조선 전기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지금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그랬잖아요. 조선 후기에 와서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일반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항법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절감됐고,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하나의 농민이, 한 명의 농민이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뭐가 가능해진다? 광작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눠서 하던 그 땅덩어리를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이렇게 직접 다 경작해버리게 되면 다수의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빌릴 땅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항법이 일반화되면서 농민층이 분화가 됩니다. 농민층이 분화가 되어서 일부 농민은, 즉 광작을 경영하는 일부 농민은 분홍이 되고요. 분홍. 또 이들이 이제 나중에 양반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걸 또 사는 거죠. 어쨌든 광작이 가능해졌다. 분홍으로 성장했다. 다수의 농민들은 몰락했다. 그럼 몰락한 농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나 광산에 가서 임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노동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노비가 아니고요.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하고, 뭐, 오늘날에 비하면은, 자, 막노동 하시는, 자, 이런 분들을, 자, 우리가 임노동자를 한다면, 오늘 일하고 오늘 품삯을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저녁에, 자, 가족들과 함께, 뭐, 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 쌀도 사 먹어야 되고, 채소도 사 먹고, 저녁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나 광산 주변에 이 임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도시나 광산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이 농민들도 자신들이 먹기 위한 자,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뭐 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이들과의 물건 거래, 즉 상품 거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품 거래 과정에서 화폐 유통이 또 활발해지게 되고, 자, 이도 결국은 화폐 경제, 즉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된다는 거죠. 즉 여기는 이 농작물 자체가 하나의 상품처럼 지금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마무리한다라면 조선 후기에 와서 자 대동법이라는 거, 대동법, 자 그리고 이양법이라는 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뭐라고요? 화폐 경제가 자 발달했다. 그 화폐 경제의 발달, 즉 서민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서민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서민 문화의 발달, 이게 시험 문제인 거죠. 자 서민 문화의 발달, 서민 문화 발달의 배경을 보면은 일단 서민 경제의 발달이 있습니다. 이 서민 경제의 발달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제동법이라든지 이양법의 일반화로 인해서 이것이 촉진되었다. 이해되셨죠? 언제? 조선 후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몰락하는데요. 자, 숙종 때 보시게 되면, 뭘 그전에도 있겠지만, 그 숙종 때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환국이라는 게 벌어지나요? 경신, 기사, 갑술, 자, 이런 환국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양반들이, 자,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몰락한 양반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몰락하게 되는데, 양반층의 분화가 생겨요. 우리가요, 조선 후기에 그 양반들 중에, 그러니까 새로운 분홍 출신의 양반 말고요, 오리지널 양반, 원래부터 양반, 그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자들이 조선 후기에 정치적 권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들을 권반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졌다, 권반. 자 그런데 정치에서 밀렸어요. 하지만 지방에 있을 때 경제적인 여유는 좀 남아 있어요. 그런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합니다. 향촌사회의 양반, 향반.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몰락한, 자, 찌끄러기 잔자, 잔반이 있어요. 그 잔반들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모습이 일반 서민들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자,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자, 그들이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자존심은 좀 남아있어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양반이었었는데, 어떻게 이 서민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냐? 난 저런 거 할 수 없다. 나는 저런 일에 종사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서당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당의 자 교육이 증가되었다. 여러분들 서당이 자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수강생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서 뭐 한다?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프리패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패스가 벌어지니까 자 강의는 공짜 막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자제들도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서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당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적어도 글을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글을 읽을 수 않으니까 자 뭐야? 소설 작품도 읽게 되고 시를 자 시조와 같은 시를 쓰기도 하고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서민 문화가 자 발전하게 되는 배경 두 가지를 보면 서민 경제의 발달,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이 약간 늘어난 겁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당 교육의 증가. 이 두 가지가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큰, 자, 배경이라 할 수 있겠고, 그거에 기반을 두고, 자, 대표적인 서민 문화, 자, 한글 소설, 판소리, 자, 탈춤, 자, 사설시조, 자, 그리고 시사. 시사는 시인들의 동호회입니다. 시사, 자, 풍속화, 자, 민화. 그래서 이 풍속화와 민화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회화의 발달에서 그 사진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주제는 서민문화의 발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깔 있는 걸로 판서되어 있는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의 모습이라고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요번에 이제 그 57회인가요? 자, 기출문제에서는 서민문화 발달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지를 주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옳지 않은 게 뭐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하였다 이런 거거든요. 직지심체 요절은
국가가 한행하는 거거든요. 자, 국가의 지원으로. 아무튼, 그건 고려시대 거고요. 1377년 청주의 흥덕사. 그건 서민문화가 아닙니다. 서민문화는 언제 발달한다고요? 조선 후기에 발전했다.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발전의 배경은 크게 자, 두 가지가 있었다. 서민 경제의 발달, 서당 교육의 증가. 그리고 서민 경제의 발달에 자, 영향을 끼쳤던 게 자, 어떤 게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대동법과 이양법의 일반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서민 경제의 발달 두 가지 방금 얘기한 대동법, 이양법의 일반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요거를 모아야 된다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한 문제 출제돼요. 문제가 쉽습니다. 정답을 맞추라고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정리했었던 것들 위주로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실전에서 자,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